안녕하세요. 강제에서 사업하고 있는 임수연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잠깐 제 소개를 하자면 저 오늘 제목이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기회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저는 정말로 평범했어요. 진짜로 평범했어요. 어떻게 보면 평범 이하일 수도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제 가정 형편이 저희 부모님의 가정 형편이었겠죠. 그닥 좋은 가정 형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라남도 목포라고 하는 유달산 그 산 기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상고를 가게 됐어요. 네, 상고를 간 이유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빨리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는 저희 부모님의 어떻게 보면 그 생각 때문에 제가 상고를 가게 됐고요. 제가 이 사진은 제가 20대 후반에 결혼하기 전에 제가 한국전력공사라는 곳에서 근무했는데요. 네, 물론 그냥 좋은 직장이죠. 지금은 시내 직장이지만 저는 그때 계약직으로 제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전기요금을 전국의 모든 엄마들이, 주부들이 은행에 갖다 냈잖아요. 그것을 각 지점에서는 어때요? 은행에서 받아가지고 한전에다가, 뭐라고 하지? 영수증을 보내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각 지점에 이렇게 저처럼 계약직 여직원들이 몇 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저희 남편을 만나서요, 이렇게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살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아들이 아토피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토피를 어떻게 하면 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론 병원에도 가봤고 제가 뭐 이렇게 약도 발라봤고 했는데요, 잘 낫지 않았어요. 그때 저희 회사 과장님을 통해서 제가 아메를 알게 됐고요. 제가 이 제품을 써보면서 세제가 정말 좋은데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있던 중에 제 과장님을 통해 제가 회사에서 어느 날 A4 용지에다가 저한테 이 사업 설명을 하셨어요. 수익 구조를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마침 저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들을 낳았고 제 아들이 하고 싶은 게 많다고 하면 어떡하지? 저는 그렇게까지 유복하지 않은데 그러면서 제 안에서 참 어른이 된다는 게 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참 쉽지 않다라는 제가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우리가 인생이란 굉장히 어떻게 보면 100세 시대, 지금 12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태어나서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또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도 지금 53세입니다. 제가 28에 결혼해서 아메이를 거의 31에 만나서 지금 20년이 넘게 지금 아메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도 언젠가는 곧 60도 되겠죠. 그리고 제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100세 시대, 올해 저도 100세가 가까워오겠죠. 이 그래프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래도 내가 젊고 내가 직장을 구할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돈을 벌 수도 있고 돈을 쓰는 시기도 있고 하지만 이때 어때요? 취업, 결혼, 육아, 내 집 마련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런데요, 저는 제가 60대 이후에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저는 먼저 알게 됐어요. 저희 부모님은 경제적인 어떻게 보면 여유나 아니면 또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으셨어요. 물론 너무 열심히 젊었을 때 일을 했기 때문에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한 10년 동안 많이 몸을 불편하게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몸을 좀 불편하게 쓰시는 기간이 있으셨어요. 또 저희 아버지 또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또 많이 아프셨어요. 그러면서 이 기간에 나이가 들면 늙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또 외로운 시기가 오고 이 기간에는 돈을 벌 수가 없고 돈을 써야만 되고 또 그러면서도 제가 어때요? 병원비나 생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나도 분명히 지금 30대지만 나도 이 시기가 올 건데 그러면서 저는 제 안에 많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네, 그럴 때쯤 제가 이 아메를 듣게 됐고요. 여러분 혹시 윤동주 시인님의 뭘 먹고 사나, 네, 혹시 이제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네, 바닷가 사람 물고기 잡아먹고 살고 산골의 사람 감자 구워 먹고 살고 별나라 사람 뭘 먹고 사나, 별나라 사람들은 뭘 먹고 살까요? 저는 이 시를 제가 예전에 읽게 됐었는데요. 저는 별나라 사람은 아니고 지구 사람이잖아요. 저는 밥 먹고 사는 걸 제일 제가 그 말을 싫어했어요.
저희 남편하고 무슨 대화를 하다가 아, 밥 먹고 살면 되지. 저는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지만 저희 남편하고 사람이 밥 먹고 살려면 동물하고 똑같지. 동물하고 뭐가 달라? 사람은 꿈을 먹고 살아야지. 제가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지구 사람 뭐 먹고 살아야 돼요? 꿈을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그런 대화를 하면서 제가 많이 좀 약간 다퉜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살면 되지. 그냥 둘이 직장 다니고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도 많아. 이렇게 저희 남편은 그냥 감사하며 살지. 맞아요. 감사하며 사는 게 정말 맞는데요. 저는 내 안에서 아니야. 나는 더 꿈을 가지고 있고 난 더 잘 살고 싶고 내 아이도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내가 키우고 싶고 저는 이런 약간 꿈을 꾸었던 것 같아요. 남들이 보면 약간 이상할 수 있죠. 왜요? 제가 그렇게 현실감이 없어 보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 저희 옆에 있는 여직원이 제가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뭐라고 했을까요? 언니 또 병이 더 좋군. 난 때렸어요. 언니 예전에는 한 6개월에 한 번씩 병이 오는 것 같더니 이제는 병이 더 빨리 주기적으로 더 빨리 오고 있어 나한테. 왜요? 제가 야 있잖아 이거 직장 말고 뭐가 없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이 책은 제가 어렸을 때 읽은 톨스토이의 단편집인데요. 사람은 무엇을 살 것 같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돈 가지고 싸우는 것을 저는 싸우시는 내용을 옆방에서 많이 듣게 됐어요. 그죠? 네, 저희 아버지가 월급을 받아오시고 어머니도 일을 하셨지만 나가는 비용이 너무 많잖아요. 아이들 넷을 키우니까. 그러면서 하여튼 돈 때문에 제가 다투시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사람은 무엇을 살까? 밥만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 책을 읽었는데요. 제가 이 책의 제목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거잖아요. 네. 이제 나중에 제가 이 답을 알려드리겠지만 이 책 내용에 있는 답입니다. 저는 아미사역과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책의 주 내용은 뭐냐면 하늘에 미하일이라고 하는 이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어겨가지고 땅에 버려지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 가지의 질문을 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는 사람이 모르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네, 답은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이 답을 알아오기 전까지는 천사로 다시 복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벌거벗은 채로 이제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건강하지 않으셨고 재정적으로 건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말 제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도 마지막 10년을 되게 힘들게 병원을 많이 다니시면서 건강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잠시 한번 영상 한번 볼까요? What will your last 10 years look like? Will you be quick enough for a game of tag with your grandchild? Strong enough to embrace every moment? Will you grow old with vitality? Or get old with disease? It's time to decide. 여러분 어떠세요? 네, 우리 왼쪽, 오른쪽에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삶이 있죠. 물론 누구나 다 왼쪽에 있는 삶을 바랄 겁니다. 저는 제 부모님을 먼저 보면서 이것 또한 제가 점점 나이가 들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것 또한 갑자기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건 아니죠. 내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병이 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재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결정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왼쪽이죠. 저도 이런 왼쪽을 제가 이런 축복된 삶을 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방금 보셨죠? 네, 우리 김일두 리더님 나이가 몇 세신지 아세요?
80이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45년생이세요. 저희 친정 아버지가 45년생이셨거든요. 살아계셨으면 저희 친정 아버지하고 이제 동갑이세요. 저희 아버지는 17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많이 아프시다가 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너무 어떻게 보면 상반되시죠. 여러분 아까 같은 어떻게 보면 휠체어를 타는 삶 아니면 이렇게 80인데도 철인 산전경기를 하고 있는 삶. 저도 왼쪽처럼 되려고 열심히 아침마다 저도 라이드를 타고 있습니다. 네, 또 재정적으로도 어떤가요? 네, 이렇게 많이 벌어서 내 노력으로 많이 벌어서 많이 기부하는 삶. 아니면 어때요? 내가 정말 물론 꼭 이게 나쁘단 건 아니지만 어때요? 내가 독거노인을 이렇게 돕는 어떻게 보면 이런 삶이 잘 낫지. 내가 도움을 받는 삶보다는 도움을 주는 삶이 되고 싶죠. 저는 참 이것도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내용 아시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고령화 시대고요. 그리고 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 한 명당 1년에 평균 의료비가 500만 원이 넘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을 생애 마지막 17년 정도를 병으로 골골골 한다면 그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또한 우리나라의 모든 건강의 손실이 우리 이거는 권오랑 교수님의 우리 장표에 나왔던 거죠. 모든 어떻게 보면 건강의 손실이 88% 어디다?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발생을 한다. 그래서 왼쪽에 파란색이 만성질환이고요. 암이라든가 심혈관계 질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생기는 만성질환. 이건 어때? 이 만성질환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죠. 이거는 내가 정말 준비하면 할수록 내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그죠? 어때요? 이거는 우리가 코비드 같은 이런 감염성 질환이라든가 이런 상해는 실제로 차지하는 비율이 낮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왼쪽에 있는 만성 질환 어떻게 내가 예방해야 될까요? 우리는 건강한 삶, 그 다음에 질병이 있는 삶. 물론 어떻게 보면 이 가운데 많은 현대인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남편도 또한 어떻게 보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건강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보면 저한테 아니면은 어떻게 푸는 수 있는 방법도 잘 몰랐고 열심히 그냥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냥 안으로 꾹꾹꾹꾹 참아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이 가운데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스트레스라든가 그 다음에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이라든가 운동을 안 한다든가 잠도 어때요? 요새 아이들 잠도 너무 늦게 자죠. 그리고 반대로 돼 있어요. 또는 이런 환경오염,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 이 여러 가지는 우리는 이 가운데서 당연히 현대인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안에서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건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질병으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세요? 저는 그래서 아미를 만나서 좋은 건 뭐냐면 25cm 아이들 아침에 열심히 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건강한 요리를 만들어서 건강하게 내가 먹을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잠자는 거 이런 많은 것들을 여기 와서 정말 학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학습을 하다 보니 제가 더 건강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경제적으로는 어떨까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그러죠. 저도 제가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제가 같이 근무했던 이제 선배님들이 퇴직을 얼마 앞두고 있고 이제 퇴직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월급이 끊기면 도대체 어떡하지? 너무 불안해하세요. 이제 바로 코앞에 다가왔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20년 전에 제가 아메할 때 저를 그냥 무슨 다단계를 해 하고 이렇게 쳐다봤던 그분들이 지금 뭐냐면 저를 제일 부러워하세요. 네, 그죠? 노후에 뭐 먹고 사나? 근데 어때요? 내가 준비가 돼 있다면 이번에 크루즈 한번 타볼까? 저희도 한 2달 전에 지금 크루즈를 타고 왔죠. 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렇게 노후소득 피라미드라고 이게 제가 신문에 나왔던 건데요. 네, 봤더니 5가지 층으로 돼 있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고 싶으세요? 아까 말한 대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층들이 은퇴 귀족층, 은퇴 상류층. 그런데 보시면 이분들이 얼마의 현금 흐름이 있냐면 재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현금 흐름을 말하는 거였어요. 이 신문 내용은. 근데 요 2개 층에 있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노인층의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500만 원, 370만 원 괜찮죠. 이 정도의 나한테 현금 흐름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데 대다수의 90% 이상에 가까운 어때요? 우리가 노인층들은 절대 빈곤층, 상대 빈곤층, 중퇴 중산층.
네, 200만 원이 채 안 되는 수입으로 현금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준비를 한다면 점점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네, 우리가 저는 서울에 안 살고 지방에 사니까 지방은 아파트 값이 싸요. 서울은 뭐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뭐 너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아파트는 가지고 있으면 현금 흐름이 생기나요? 내가 아파트를 깔고 앉아 있어. 내가 10억짜리를 앉아있고 20억짜리를 앉아있다 한들 그건 어때요? 나한테 현금을 주는 건 아니죠. 나한테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내가 생활을 할 수 있고 병원비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보면 여유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수입이 나오고 세계여행도 다니고 싶고 제가 성장하는 어떻게 보면 그 삶을 살고 싶고 또 노력에 따른 보상 그리고 영향력 있는 부모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좋은 사람들과 인간관계 이런 많은 것들을 제가 갖고 싶었으나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제가 주변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아까 저희 여직원들이 또 그 병이 더 좋군 저한테 그랬어요. 네, 그런데요 사람은 궁리하면 어때요? 네, 궁리하면 통하죠. 궁중통이라고 하죠. 제가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저희 회사 과장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없는 토요일 오후에 저한테 테이블에 임선 씨 이렇게 와봐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그때 제품을 몇 가지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A4 용지를 딱 2장을 꺼내가지고 수익 구조를 설명을 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저한테 왜 이 설명을 하시지?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쭉 듣다 보니 어때요? 제가 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나는 다단계인 줄 알았는데 어때요? 저한테 이런 보상을 준다고? 이렇게 노력하면 이런 보상을 준다고? 제가 그래서 이 아메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선입관을 깨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A4 용지를 들고 다니면서 제 가방에 항상 안 빠지고 있는 게 A4 용지입니다. 하얀색 A4 용지. 그 하얀색 A4 용지에다가 제가 아메 사업 설명을 해요. 네, 그러면 의외로 하얀색에서 그런지 더 집중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아메이가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수단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바로 아메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제 스폰서님이 저한테 했던 건 뭐냐면 지금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음원을 보낼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엔 테이프였어요. 그래서 테이프를 저한테 몇 개를 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그거를 바로 들었냐? 듣지 않았겠죠. 제가 책상 서랍에 넣어놓고 네 들어볼게요 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퇴근을 하자마자 아이를 찾으러 가야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저한테 물어봤어. 들어봤어? 깜빡했어요 제가. 그러면 그날 저녁에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가면서 꼭 들어봐. 근데 저는 아이가 4살이었기 때문에요. 제가 퇴근하자마자 막 손살같이 빨리 어린이집을 가야 됐어요. 왜냐면 저희 아들만 그 어린이집에서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오면 또 물어보는 거예요. 들어봤어? 어머 죄송해요. 깜빡했어요. 한 3일을 연달아 제가 깜빡했고 책상 서랍에 넣어놓고 간 것을 아시고 4일째 되던 날 저희 과장님이 제가 퇴근하는데 저를 줄줄 따라오셨어요. 그러면서 문을 착 여니까 임선 씨를 있겠죠. 문 열었더니 테이프를 제 차에 카세트 테이프에 탁 넣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들리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퇴근하는 길에 그 음원을 듣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요, 음원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네.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때 한 며칠 전에 들었던 그 내용이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봤어? 제가 들었겠죠. 그래서 네 들었어요. 재밌던데요? 저랬어요. 재밌다고 하니까 어땠을까요? 또 줬죠. 네. 그래서 매일매일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제가 음악을 안 듣고 제가 그 음원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음원을 들으니까 음원 들은 것도 반납을 하고 그러니까 또 책을 주시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미팅에 초대하셨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제 아메이는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이 책 많이 아시고 계시죠? 저는 아메이에 오기 전에, 물론 아메이를 만나기 전에 20대 때 제가 책을 읽는 걸 좀 좋아해서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을 이제 20대 때 제가 이 책이 베스트셀러였었어요. 그래서 읽었어요. 그런데요, 그 책에가 어떤 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를 제가 읽으면서 저한테는 어떻게 적용했냐.
아, 자동차를 할부로 사는 거는 그건 부채를 안는 일이구나. 제가 그 정도만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왼쪽에 노동 수입, 그죠? 노동 소득. 우리가 부자 아빠, 가난 아빠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세상에 많은 수입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 어떤 교육을 받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갖는 거, 그리고 내가 자영업 하는 거. 그런데 우리는 나도 어떻게 보면 아메를 알지 않았다면, 제가 직장생활을 했다면 제 아들한테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데 취직해야 되지 않아? 저도 아마 계속 그런 거 아마 교육을 시켰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수입은 이 노동을 어떻게 보면 담보로 하는 소득이죠. 내 노동이 언젠가 끊긴다면, 저희 남편도 한 4년 전에 많이 아프다는 판정을 암을 진단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이제 그만두게 됐습니다. 저희 남편이 그만두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수입은 끊겼죠. 물론 휴직을 한 2년 정도 하시고 이제 그만두셨는데요. 내 노동이 끝나니까 당연히 수입이 끝나는 시대가 끝나게 되죠.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자산소득, 우리가 사업가나 투자가 영역이죠. 누구나 다 자산을 갖고 싶어 하지만 그 자산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평범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자본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특별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죠. 그런데요, 우리는 어때요? 누구나 다 쓰고 있는 게 있죠. 아침에 여러분 다 양치하셨어요? 세수하셨죠? 네, 여러분 누구나 생필품을 씁니다. 누구나 쓰고요, 반복해서 쓰고요, 죽을 때까지 씁니다. 다만 이 생필품을 어때요? 이걸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쓰고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써야 될 이 생필품, 아메의 컨셉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생필품을 쓴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러면 이 생필품을 가지고 어쩐다? 내가 이것을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필품의 파워. 제 고객 중에서도 큰 침대를 가게를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하시고 계신 분이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밖에서 전자제품을 파는 뭐 하이마트라든가 뭐 이런 걸 운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어때요? 한 번 사면 몇 년간 쓰죠? 한 10년을 쓰죠. 그러면요, 10년 동안 이것을 사용한다고 하면 10년 만에 1,0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4인 가족이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생필품을 쓴다고 하면 1년을 하면 연간 600만 원이고요. 10년을 사용하면 6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이마트 사장님이 부자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아메이 생필품을 가지고 사업하는 우리가 부자처럼 보이세요? 얼른 보기에는 네, 하이마트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고 침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제 고객 중에서도 침대를 대리점 운영하신 분이 있으세요. 그분들이 훨씬 부자처럼 보이죠. 왜? 외형으로 보기에는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죠? 근데 그분들의 고민은요, 제가 제 고객님 중에서도 저한테 오메가3를 한 번씩 주문하시는 고객님이 있으세요. 수연 씨, 나 오메가3 하나만 갖다 줘. 이래요. 제가, 사장님 2개 사세요. 그럼 택배가 무료니까. 그랬더니, 돈이 없어, 저한테 이래요. 그리고 밖에서 보기에는 어때요? 어마어마한 큰 대리점의 사장님이세요. 그런데요, 침대를 우리가 언제 산다고요? 10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도 잘 안 사죠. 요새 아이들도 안 낳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저는 어때요? 저한테, 수연 씨는 경기 괜찮아? 저는 어때요? 네, 저는 너무 좋아요. 왜요? 언니 오늘 양치하셨잖아요. 사장님 오늘 샴푸 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기에는 이 왼쪽에 있는 이런 가전제품을 한다거나 이게 큰 대리점을 하고 있는 분이 어떻게 보면 더 사업에 더 좋은 아이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때요? 우리가 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반복적으로 무한적으로 쓸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물 마시고 양치하고 샤워하고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양치하고 샤워하고 내가 식사하는 것을 우리가 아메이로 바꾸면 이게 어때요? 이 지출이 나한테 매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출을 가지고 어때요? 단순히 좋은 제품도 쓰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걸 가지고 내가 이 기회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저는 이 어떻게 보면 아메이 사업 설명을 듣고요. 저는 정말 가슴이 뛰었던 것 같아요. 이 기회. 제가 처음에 제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을 이야기했듯이 저는 그닥 저에게 큰 기회가 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가 아메이를
사업 설명을 2번 듣고 3번 듣고 하면서 이게 정말 나한테 정말 무자본을 주는 이 기회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어때요? 아메이를 하나 둘씩 알아보기 시작했죠. 아메이는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 중에 특별히 2가지, 한 3가지 제품만 이야기할 건데요. 더 많은 제품은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시는 팀에서 배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중에 뉴트리라이트, 우리가 9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곧 100년이 돼갑니다. 저희 시아버님께서도 농사를 지으세요. 제가 이 뉴트리라이트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어땠을까요? 제 아버님이 안 믿으시더라고요. 네, 제가 작년인가 어떤 기억도 있냐면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지금 올해 88? 요 정도 되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파를 좋아하니까 우리 쪽파 있잖아요. 쪽파를 이렇게 아버님이 주셨는데 이렇게 다 따듬어 가지고 주셨어요. 저희 아들이 파김치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저한테 일찍 새벽부터 전화를 하셨어요. 아버님이. 재영이 엄마야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어제 준 쪽파 다 갖다 버려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왜요? 그랬더니 농약을 쳤는데 비가 안 왔다는 걸 깜빡했다는 거예요. 비가 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쪽파에가 농약이 많이 묻어 있겠죠. 그래서 다 갖다 버려. 저한테 이러셨어요. 네. 왜냐하면 이거를 농약을 안 칠 수가 없어요. 안 치면 벌레들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하셨는데 비가 올 줄 알고 하셨는데 비도 안 왔고 그래가지고 이걸 버리라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유기농으로 우리는 이런 농장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많은 이런 전문가들이 우리의 제품을 만들어주고 있죠.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아침을 안 먹고 굿모닝을 한 지가 저는 거의 한 15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건강하죠. 남들이 봤을 때는 예전에 저희 시댁 형님들이 저희 집에 왔을 때 세상에 애를 아침 밥도 안 주고 저 깡통에 있는 저 조가리들을 잡아가지고 세상에 너가 계모냐 이렇게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이게 정말 가장 좋은 식사라는 걸 아시죠? 네, 저도, 제가 자꾸 깡통에 있는 걸 갖다 주니까, 네. 아침을 다 그걸로 먹으니까 그런 생각 하셨겠죠. 그리고 그 중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우렉스라든가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요. 우리 마이 웰니스랩 어떠세요? 저는 요새 제가 고객들하고 만나서 가장 첫 번째 말하는 제품이 저는 마이 웰니스랩을, 마이랩을 이야기합니다. 어때요? 장내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제가 과거에 저는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그 자리에서 조금 있다가 바로 가서 화장실에 설사를 하는 제가 그런 장 상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이랩을 물론 뉴트라이트를 먹고 많이 좋아지기도 했었지만 제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검사하고 나서 제가 더 많이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이 마이랩 어때요? 우리가 HM파마라는 회사와 같이 내가 아메이에서 마이랩 개인 맞춤형 유산균을 제공해주고 있죠. 또 그 다음에 이 마이랩이 어때요? 한국의 아메이에서 벌써 8만 건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뒤에 이제 또 이야기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8만 건의 데이터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네. 어떻게 보면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3만 건의 데이터를 약 한 10년에 걸쳐서 모집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불과 3년 만에 8만 건의 데이터가 있죠. 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앞으로 향후에 나올 제품 우리 마이 웰니스랩 잠깐 한번 영상 한번 같이 보실까요? 당신은 건강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나 건강합니까? 언제까지 건강할까요? 얼마나, 언제까지 건강하냐에 따라 당신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전생에 동안 지속되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건강 상태와 건강 위험 요인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작을 마이 웰니스랩이 함께합니다. 마이 웰니스랩은 1000억 규모의 국책 연구 사업인 유전자 동의보건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를 축적한 17억 빅데이터와 세계적인 응용과학 연구소인 TNO의 연구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한 AI 알고리즘으로 분석됩니다. 주요 건강검진 정보와 생활습관 정보를 통해 분석한 만성질환 관련 지수와 노화 관련 지수를 기준으로
나의 건강 위치와 노화 속도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영역을 파악하여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건강 수준을 정확히 알려주고 생활 습관 성형을 도와주는 마이 웰리스 랩. 당신이 원하는 건강한 삶, 당신이 만들어 가세요. 개인 맞춤 웰리스 관리 플랫폼 마이 웰리스 랩. 네, 너무 기대되지 않으세요? 네, 저도 제가 요새 아침마다 10km를, 그 전엔 제가 5km를 탔거든요, 라이드를. 근데 제가 지난주부터 지금 10km를 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이 제품이 나오면 제 근육 점수, 그리고 저 어떻게 보면 노화 억제 지수,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제품을 열심히 알리려면 제가 먼저 건강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김일두라님이 25km 타라고 하는데 제가 겨우 5km 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웰리스 앱은 뭐냐면 나의 어떻게 보면 만성 질환, 우리가 아까 모든 어떻게 보면 질병의 88%가 어디에서 기인한다고요? 만성 질환, 그리고 노화, 그 다음에 근육의 이 점수를 가지고 점수화하고 또 시각화해서 내가 지금 건강한, 정말 건강하다면 파란색, 우리 신호등처럼 노란색, 빨간색, 그래서 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때요? 또 우리는 국가적으로 지금 어때요? 굉장히 많이 고령화되고 있죠. 그리고 내가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 건강검진 데이터를 내가 이 어떻게 보면 로금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 이 어플에 아마 이제 곧 이제 활용이 되겠지만 여기에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어때요? 내 모든 혈액 검사, 그다음에 내 수면 이런 것까지도 넣는다고 하면 아까 17억 데이터를 가지고 어때요? 나한테 내 몸과 똑같은 디지털 쌍둥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어디 부분인지 나오겠죠. 그러면 어때요?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떤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하고 나는 어떤 수면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눈으로 이제 바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고객들 만나면 더블엑스 좋으니까 한번 먹어봐. 내가 눈이 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먹어봐.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어때요? 요새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의 어떻게 보면 개인 맞춤형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것들을 아메이에서 발빠르게 먼저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 데이터가 더더군다나 어때요? 아메이하고 조인돼서 하고 있다는 게 전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 맞춤형으로 추천해 줄 수가 있죠. 네, 여러분, 이런 시장이 우리한테 왔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식습관 관리, 또 운동 습관, 수면 습관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여기 이 회사와 연계해서 우리가 사업의 아이템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마이 웰리스랩 너무너무 기대되고요. 우리 같이 열심히 운동하시고 좋은 식습관으로 우리가 나도 건강하고 내 주변도 건강하고 우리 국민들이 건강하다면 우리나라도 더 부강하고 더 건강한 어떤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 다음에 어때요? 뷰티. 우리 너무너무 모든 여자들의 어떻게 보면 희망사항이죠. 저도 제가 얼굴에 손은 이제 자연미인이에요. 괜찮죠? 네, 네. 근데 제가 고객들 만나보면 진짜 뭐 다들 뭘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이걸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더마 아키텍트라는 이 제품이 나오는데요. 네, 제가 이번에 우리 이거 아시죠? 네, 이거는 이제 우리 본사에서 이 데이터를 임상 실험을 다 해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뭐 1년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 0.2mm씩 처진대요. 근데 4줄 사용했더니 어때요? 0.46이 줄어들었대요. 어때요? 와, 그러면 우리가 몇 년을 젊어진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얼굴 어때요? 볼 처짐 각도도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저희 파트너의 시어머니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개하는 걸 허락하셨어요. 이게 왼쪽이 하기 전 딱 한 번. 제가 3주 동안 제 팀에서 써보게 하셔서 저희 파트너한테 빌렸더니 시어머니한테 가져. 내 주름이 많으신 분이라 왼쪽에 하고 오른쪽하고 한 번 사용했는데 어떤 것 같으세요? 잘 모르시겠죠? 근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왼쪽에 있는 볼에 주름이 이렇게 처진 게요, 한 번 써야 돼. 이렇게 약간 많이 처져 있죠. 볼록 처져 있잖아요.
모르지. 예. 네. 근데요, 오른쪽 사진 봐보세요. 쳐져 있는, 많이 볼록 쳐져 있는 게 어때요? 약간요, 펀펀해졌죠. 네. 그래서 처음에 이 시어머니가 야,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러셨는데 이걸 하고 나더니 얼굴이 너무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사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 아마 곧 구매하실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너무너무 좋아하셨고 저도 제가 해보니까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한테 이런 아까 우리가 이런 어떤 대형 마켓을 밖에 차릴 수는 없지만 어때요? 요새는 지금 물론 마켓도 가지도 않죠. 요새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다 핸드폰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다 핸드폰으로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내가 이마트, 롯데마트, 뭐 쿠팡 이런 것들을 지금 어때요? 다 핸드폰 안에서 클릭하죠. 그런데 저도 제 핸드폰에가 이마트, 쿠팡, 뭐 당근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앱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소비자가 아니죠. 네, 주인이 따로 있죠. 근데 그 중에 이 아미라는 어플 혹시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네, 이 아미라는 어플은 내 겁니다. 유일한 내 겁니다. 제가 이 어플을 이용하면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내가 이 어플을 내 주변에 같이 공유하며 이 어플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내가 어때요? 이걸 가지고 사업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죠. 우리가 과거에 재래 유통은 어때요?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200원, 300원, 500원 소매점 소비자한테 왔죠. 이 중간 과정이 어떻게 보면 아메이는 직거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과거에는 대형마트나 지금은 현재 쿠팡이나 이렇게 우리가 앱으로 전부 다 이렇게 쇼핑을 하고 있는데요. 아메이는 이 과정을 65년 전부터 어때요? 직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직접 아까 만들어내고 이렇게 농약 하나 안 치고 저런 유기농을 만들어내고 있고 저런 어떻게 보면 맞춤형 데이터를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공급해주고 있죠. 네. 그리고 이걸 어때요? 회원 소비자한테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 유통의 그 35%를 우리한테 주는 어떻게 보면 이 기회.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열심히 이 앱에서 열심히 제품을 내가 쓰고 있고요. 또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어플을 깔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 어플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전달하고 있고요. 네, 우리는 그러면 아까 35%의 이 유통 마진을 어떻게 사업의 기여를 연결할 수 있냐? 우리는 제품에 뭐가 있어요? 점수가 있죠. 판매 점수라고 하는 PV와 그 다음에 가격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물가가 올라가면 판매 가격이 올라가는 BV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더블엑스를 예를 들면 더블엑스가 제가 20년 전에 더블엑스를 저는 5만 5천 원 정도에 먹었던 것 같아요. 회원 가격이. 네, 그때는 PV가 46,460점이고 똑같았겠죠. 지금은 어때요? 더블엑스가 5만 5천이 아니라 9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PV는 그대로고 잘 변하지 않죠. 이거는 고유 점수입니다. 그리고 물가가 오르니까 제품 가격이 BV로 지금 82,700원으로 올라 있습니다. 여기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부가세 8,270원이 있겠죠. 그래서 BV에다가 부가세 10%를 더하니까 9만 1,000원이라는 더블엑스 우리 ABO 회원 가격입니다. 이 비율이 지금 PB와 BV 물가 연동 점수가 1대 1.78 정도 벌어져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모든 제품에 이렇게 점수들이 있으면요, 이걸 한번 합산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먼저 제품을 더블엑스 먹고 치약 쓰고 나도 쓰지만 내 동생 너무 좋으니까 내 동생 친구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썼다고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제품을 사는 돈은 한 35만 원, 뭐 30만 원 이렇게 됐다고 하면 실제 그 안에 점수로는 아까 20만 PV가 됩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냐면 아메이는 전체 유통 광고비 중에 35% 중에 제가 20만 PV가 되면 전 세계 공통이죠. 3%를 주겠다고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3% 그러면 2, 3은 6,000원 6,000원이지만 실제 BV로 하면 곱하기 1.78을 하니까 약 한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내가 먼저 제품을 써보고 내가 어때요? 저도 저희 아까 회사 다닐 때 저희 과장님을 통해서 아메를 알게 됐고 과장님도 제품을 쓰시겠죠. 나도 쓰고 내가 내 동생 내 지인 이렇게 친구에게 알렸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내 동생과 내 친구와 내 지인은 어때요? 각각 20만 원 썼다고 가정했을 때 6,000원씩 아까처럼 3명이 받았다고 18,000원
이게 되겠죠. 그럼 저는 저까지 포함되면 80만 점입니다. 그리고 6%, 80만 원, 60만 원 넘고 120원 안 되니까 6% 48,000원이고요. 그 중에 아까 제 밑에 있는 동생, 친구, 지인 이렇게 18,000원 빼주고 나면 저는 3만 원이 남죠. 그래서 저한테 3만 원의 캐시백이 PV로 계산된 거고요. BV로 하면 곱하기 1.78 하니까 약간 5만 원 정도 들어오게 되겠죠. 근데 이 그림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 저희 스폰서님도 제품을 쓰신다는 거예요. 저희 스폰서님도 만약 20만 원 썼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알린 전체 80의 매출에다가 스폰서님 20을 합치니까 100만이게 되겠죠. 100만 PB는 6%에 해당되고요. 6만 원입니다. 그 중에 제가 아까 제 80만 점에 48,000원 빼고 나면 12,000원 정도 남죠. 그래서 아메이 수입은 스폰서님보다 제가 더 많이 광고했죠. 스폰서님은 저한테 한 번에 광고를 했을 때 저는 3번의 광고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 더 많은 캐시백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철저하게 노력 순서입니다. 저는 이 그림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제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제 월급은 아까 제가 계약직이라고 했잖아요. 제 수입은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승진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제가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바뀔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이 그림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제 100만, 200만 이렇게 점점 커질 수가 있겠죠. 제가 꾸준히 만나내면요 이게 커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400만이 된다고 하면 다 빼고 나면 실제 한 50에서 지금 한 60만 원 정도 캐시백이 되겠죠. 그리고 바뀌는 다음 달부터 9월 달부터는 플러스 우리 브론즈 빌더 30만 원을 더 지급해 주죠. 그리고 마찬가지 스폰서님은 본인이 쓰시는 거 20만 점 쓴다고 하면 어때요? 제가 더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실제 캐시백이 훨씬 제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점점 커져서 만약에 제가 1000만 점이 되는 그룹을 가지고 있다면 어때요? 스폰서님은 아직도 20만 점 쓰고 계시네요. 네, 42,000원 받고요. 저는 한 200만 원 가까운 수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3년, 5년, 10년이 걸리더라도 이걸 꾸준히 만들어 온다고 하면 나한테 지속적인 수입이 들어오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로 인해서 1000만 점이 되는 때가 오면 어때요? 우리가 SP라고 하죠. 그래서 1000만 점이 되는 때가 SP, 이걸 3번을 내가 1년 안에 하면 GP 6번, 플래티늄 12번, 파운더스 플래티늄. 그래서 이때부터는 리더십 여행이 시작됩니다. 저도 이번 회계연도에 제 파트너들과 리더십 여행을 가는데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파트너들과 가게 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약 한 10조의 파트너들과 같이 가게 됐는데요. 네, 그래서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먼저 플래티늄이 되고 저희 파트너들이 늦게 시작했지만 저처럼 2명을 제가 플래티늄이 되게 도와주면 저는 사파이어, 더 늦게 시작한 이 친구는 3명을 도와주면 에메랄드, 더 늦게 시작한 저분이 만약에 더 열심히 하셔서 6명을 도와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메이를 꾸준히 했더니 네, 이렇게 수석 다이아몬드가 오게 됐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A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에 4시간씩 열심히 알바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하루에 4시간씩 알바를 하면 한 월 100만 원 정도 되겠죠? 네, 그러면 3년을 만약에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B라는 친구는 하루에 4시간씩 열심히요 일을 하는데요. 첫 달에 얼마 준다고요? 1원을 준답니다. 하지만 조건이 매월 2배를 증가하게 된대요. 그렇게 3년이 지나면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유 세상에 어떻게 4시간씩 일하는데 1원을 받아? 그리고 저게 월 2배로 늘어나 봤자 얼마나 늘어나겠어? 이렇게 생각했죠. 네, 어떻게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네, A는 100만 원씩 3년이니까 36개월 3,600만 원입니다. B는 한번 볼까요? 네, 빠르게 한번 볼게요. 첫 달은 1원, 2원, 4원, 8원, 16원, 32원, 64원, 128원, 256원, 512원. 예, 한 1년 일했는데 얼마 받았어요? 예, 아마 1년 동안 토탈 열심히 일해서도 한 4,000원 정도밖에 안 되겠죠. 만약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어떠시겠어요? 미쳤다고 하겠죠. 네, 제가 첫 달에 7,000원 받았어요. 그 다음 달에요. 한 만 얼마, 2만 얼마 받았겠죠. 3개월째인가 제가 9만 원 정도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저한테 뭐라고 말했을까요? 미쳤다고 했어요. 퇴근하고 나서 저녁에 아이를 데리고 교육을 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러 다니는데요. 제가요 9%가 돼가지고 한 10만 원 정도 들어왔을 때 저희 남편이
도대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얼마 버냐고 해서 제가 10만 원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저희 남편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저한테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네가 그 시간에 퇴근하고 식당 가서 알바를 하면 70만 원을 받아.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저희 남편은 이런 교육을 받지 않고 이걸 안 들어봤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때요? 그 시간에 가서 아까 100만 원을 일하면 어때요? 100만 원을 받을 건데 이 친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년째 보세요. 4천 원 이제 뒤에 끝잔돈 빼고 4천, 8천, 16,000, 3천 이렇게 쭉 넘어 2년 차. 1년 한 10개월, 한 9개월째 얼마 됐어요? 100만 원이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 3년 차 볼까요? 2배씩 늘어나니까 320억 마지막에 토탈 687억 정도가 됩니다. 물론 아메이가 이렇게 안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걸 제가 왜 이야기하고 싶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초기에 아메이는 빨리 돈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물론 아까 제가 방금 보여준 이 장표도 처음 1년, 2년은 돈이 안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메이는 돈을 투자하지 않죠. 돈을 투자하지 않지만 우리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는요, 내가 배우는 기간이죠. 이 배우는 기간에 정말 잘 배우고 내가 경험을 쌓아야죠. 그래야지 나중에 나한테 이게 정말 곱셈이 돼서 들어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20년 전에 제가 아미를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회사나 잘 다니지 왜 그거를 해? 왜 그 다단계를 해?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저를 피해 다녔어요. 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저를 너무 부러워합니다. 야, 너 너무 좋겠다. 너 어떻게 그렇게 성견지명이 있었어? 나한테 막 이런 말을 해요. 성견지명이 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제가 이 안에 와서 처음부터 이렇게 이걸 알고 시작한 건 아니지만 꾸준히 들어보니 이걸 꾸준히 노력하면 저런 일이 이렇게 일이 되신 분들이 있죠. 와보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회사에 근무할 때는 이런 분들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아메이 세계 오니까 저보다 5년, 10년, 15년 먼저 하신 분들이 어때요? 이미 다이아몬드가 돼 있고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그러면 이 기간을 꾸준히 인내하고 내가 참아내고 내가 어떤 일을 사도 내가 일관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한다면 나도 이런 원리로 저렇게 되겠구나라 제가 그래서 그냥 꾸준히 했습니다. 다만 제가 사업가의 마인드 내가 정말 오늘 하루 이만큼 일했는데 일당이 얼마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제가 사업가의 마인드로 그냥 꾸준히 했던 것 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또 하고 있고요. 네, 너무 멋지죠? 저 아이가 네, 이렇게 컸습니다. 이번에 크루즈까지 찍은 건데요. 이렇게 컸네요. 네, 물론 저희 남편이 없는 이유는 저희 남편이 몇 년 전에 네, 많이 좀 아프셔서 네, 하늘나라에 먼저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아메를 이렇게 준비해 놨기 때문에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마지막을 또 보냈던 것 같아요. 같이. 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5년 후 삶 어떠세요? 네, 기대되시죠? 여러분들이 정말 그 꿈을 가지고 저기 제가 대문 앞에 써놨어요.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fe. 네, 대문에다 붙였어요. 네, 제가 이걸 뭘로 지었을까요? 아메 캐시백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제 세컨하우스인데요. 네, 이걸 지었어요. 아메 캐시백으로. 그래서 네, 여기에서 저희 파트너들과 미팅도 하고요, 커피도 마시고요,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짓고 싶지 않으세요? 네.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저희 시어머님, 저희 친정 식구들, 형제들 이렇게 같이 가족들과 이렇게 여행도 다녔고요. 또 그다음에 많은 파트너들과 정말 해년마다 이렇게 멋진 여행을 아메에서 다 보내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어딜 가죠? 네, 호주를 갑니다. 네, 여러분 내년에는 어딜 가나요? 푸켓을 가죠. 그리고 또 포르투갈과 또 그 다음에는 어때요? 프라하를 가죠. 너무너무 기대되고요. 저 프라하, 저 유럽 이런 데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에요. 근데 아메에서 다 보내줬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헬스케어 4.0 시대죠. 이제 정말 아파서 병원 가는 시대가 아니라 어때요? 예방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정말 개인 일반화가 아닌 그냥 개인 맞춤형 시대. 빅데이터가 우리가 모든 것들 우리를 체크해 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두 회사 우리 어때요? 마이레, 마이웰리스레 우리가 H엠파머와 로그라는 회사가 어때요? 개인 맞춤형 분석을 합니다. 개인 맞춤형 라이프 코칭을 합니다. 그걸 어때요? 이 두 회사가 어디하고 손잡고 있다고요? 아메이와 손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어떻게 보면 아메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초기나 시대 된 시대에 어때요? 이
핸드폰 안에 이 어떻게 보면 이 어플을 가지고 내 혈액 검사, 내 모든 것들을 넣어가지고요. 어때요? 이것을 나도 건강해지지만 내 주변에 내 가족들, 내 그 너머의 사람들하고 모두 다 이걸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아이템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게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대문도 하고 열심히 어떻게 보면 빵도 굽고 그것도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이제는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는 시대고요. 그것을 정말 내가 그냥 먹어봐가 아니라 이걸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 시장이 매력적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정말 더 많이 우리가 알리고 더 많이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아메일까? 이 두 회사가 왜 아메를 선택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두 회사가 아메이를 알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아메이는 그냥 우리가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니죠. 아메이의 그 시작부터 남다르죠. 아메이는 어떻게 보면 이 두 창업자님께서 자기들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들까지도 더 나은 삶을 살길 원했고 그게 아메이의 시작이었고 지금도 그 어떻게 보면 정말 3세대까지 이어서 제가 60주년 행사에 제가 다이아몬드 자격으로 갔는데요. 정말 지금 이 창업자 두 분 돌아가셨지만 정말 그 2세, 3세대까지 모든 이 두 가문의 이 가족들이 올라와서 저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정말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에게 이 많은 기회를 주고 있는 저 뒤에 있으신 분들이 전 세계에 있는 다 다이아몬드들이세요. 네, 여러분 어때요? 지금 아메이는 이제 70주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70주년에 여러분들도 다이아몬드가 되실 수 있고요. 지금 3년 뒤가 난 다이아몬드까지는 너무 힘들어 하시면 그 다음 3년에 본사에서 이렇게 많은 보너스를 또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앞으로 100년, 200년이 돼도 없어지지 않을 회사.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아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답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우리 첫 번째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가? 물론 요새 책은 제가 보니까 번역이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첫 번째는 동정심이었어요. 왜 동정심이냐면 이 천사가 하나님의 그 명을 어기고 벌거벗은 채로 그 추운 러시아에 그 땅에 얼마나 추웠겠어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뭐냐면 주인공이 시몬이라고 하는 구두쟁이가 그 길을 지나고 있다가 그 벌거벗은 그 천사, 근데 보면 이제 천사처럼 날개는 없으니까 사람처럼 벌거벗은 사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몇 년 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그날 자기가 정말 가족들 외투를 살라고 나갔던 길에 그 천사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이 사람한테 맞는 옷을 사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외투를 사고 올 잔뜩 기회를 가지고 있던 토독스러운 아내가 이 말도 못하는 이 청년을 데리고 들어오는 걸 보고 화를 막 내요. 그러니까는 아무 말 못하겠죠. 대부분 그잖아요. 누가 이겨요? 마누라가 이기죠. 네.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이 구두장이 수성공이 당신은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소라는 말을 해요. 그 말을 듣고 그 아내가 마음에서 동정심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않고 그 청년을 집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깨달았죠. 사람의 마음엔 무엇이 있다? 동정심이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모르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알았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천사가 그 구두장이 어떻게 보면 주인집에서 열심히 구두를 수선하는 걸 배웁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가장 부잣집에 있는 그 하인이 어느 날 자기 집에 그 가죽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이 가죽으로 내일 우리 주인님께서 사냥을 나가는데 그 사냥에 맞는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요, 그날 천사가 뭘 만들었냐면 세상에 사람이 죽을 때 신는 신발을 그 천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구두장이가 너 도대체 말도 못하니까 도대체 이걸 아까 뭐 만들라고 했어요? 저거 만들어 했잖아. 사냥할 때 신는 신발. 그래서 이제 막 혼을 내고 있는데 막 부랴부랴 그 다음날 아침 새벽이 됐는데요. 그 하인이 다시 옵니다. 어제 신발을 사냥할 때 신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을 때 신는 신발로 바꿔달라고. 네, 그죠. 뭐예요? 이 천사는 그 주인이 오늘 밤에 죽을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모르는 거죠. 사람이 모르는 게 뭐예요? 죽음을 모르는 거죠. 내 미래를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어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내가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왜?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죠?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네.
이 천사가 원래 천사의 명은 직업은 뭐였냐면 죽음의 천사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기 전에 우리가 죽음의 그 사신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사람이 죽을 때 그 영혼을 앗아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명을 가지고 오래전에 자기 땅에 내려가서 그날은 누구를 데려가냐면 산모, 아기를 막 낳은 산모의 생명을 앗아가는 자기가 그 명을 받고 내려갔는데 그 산모가 이 천사를 받겠죠. 그러면서 막 예언을 합니다. 제발 나를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저한테는 남편도 없고 정말 이 피덩이 방금 낳은 이 아이밖에 없다고. 제가 죽으면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하여튼 이렇게 매달립니다. 하지만 그래서 마음이 약해서 천사가 어땠을까요? 그냥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어때요? 너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벌을 내리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있었는데요. 한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 구두를 만들고 있는데 어느 날 이쁜 아리따운 아가씨와 한 부인이 자기 구두를 맞추러 옵니다. 결혼식에 신을 그 구두. 이제 약간 이해되셨죠? 이 아가씨가 누굴까요? 자기가 20년 전에 정말 그 산모의 아이였습니다. 뭐냐면 자기 생각에는 이 아이가 이 산모가 죽으면 이 아이도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도 자기가 해야 될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는데 이 엄마는 당연히 죽었겠죠. 다른 천사가 그 명을 행했겠죠. 그리고 이 아이는 그 동네 아주 부유한 집에서 이 아이를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가씨가 이렇게 아주 어여쁘게 큽니다. 네. 어떻게 보면 본인의 생각에는 이 엄마가 아니면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때요? 그 많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그 사랑으로 어때요? 그 아이는 더 어떻게 보면 잘 살 수 있는 뭐 꼭 그게 좋다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어때요? 이 아이가 잘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답을 알고 다시 천사로 복귀를 하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참 재밌게 읽었어요. 단편집이니까. 네, 재밌게 읽으면서 그런데요. 제가 아메를 만났는데요. 아멘 어때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죠. 우리도 이 안에 내가 이 제품을 말하는 거, 이 사업을 설명하는 게 이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물론 나를 위한 것도 되지만 내 꿈을 위한 것도 되지만 상대방이 정말 이 제품을 먹고 정말 이걸 내가 알아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 정말 더 건강해졌으면 더 이뻐졌으면 그리고 이분이 이 사업을 알아두면 정말 나처럼 이렇게 인생이 바뀔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전달을 한다면 어때요? 정말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이 가득하고 어때요? 이런 마음으로 전달한다 하는 게 아메이 사업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메이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아까 제가 책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요. 그 많은 것들이 어떻게 우리 리치 창업자님과 제베넨델 창업자님이 그걸 알고 이 회사를 만드셨을까 할 정도로 제가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메이 안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많은 희망을 보시고요. 끝까지 아메이를 진행하신다면 여러분 모두 다 다이아몬드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다음 기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